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야담을 쓰는 해담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담의 집안은 양반이었지만 찢어지게 가난했죠. 해담의 야담은 대감님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또한 내놓기 무섭게 팔렸던 거죠. 해담의 야담을 높게 평가해 주는 사람은 그 고을에 사는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어느 날부터 해담의 야담을 독점으로 사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최대감의 별명은 불나방이었죠. 여인을 좋아해서 자주 기생집을 찾는 사내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마도 개가 똥을 끊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은 매일 기생집에 출근을 하였죠. 또한 기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림에 담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놓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부인 몰래 꺼내보는 맛에 흠뻑 젖어 살았던 거죠. 허나 최대감의 부인은 성질이 지랄맞았죠. 그리하여 최대감이 집에 없는 틈에 숨겨놓은 야담책과 추나집을 찾아 불에 태웠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다음에는 대감이고 뭐고 다리 몽둥이에 분질러 버릴 것이여. 내가 못할 것 같소? 최대감의 부인은 기가 막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허나 최대감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다만 소중한 야담책과 추나집이 불에 타 어떤 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최대감의 부인은 철없는 서방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왔답니다. 두 아들의 출세길만 아니면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과거 급제한 두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부인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날 야담책과 추나집을 태운들 소용이 없으니 이제는 근본적인 것을 처리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하여 부인은 야담을 쓰는 해담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였답니다. 달구야, 아무도 모르게 살수 한 명 데리고 오너라. 마님, 살수라니요? 누구를 죽이고자 하시는 건가요? 너만 알고 있거라. 해담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겠다. 달구는 우선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야담을 쓰는 해담을 죽게 놔둘 수는 없지. 달구는 최대감을 끔찍하게 지켜주는 머슴이었죠. 달구는 어릴 때 고아가 된 자신을 보살펴준 사람이 최대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그릇된 일이라 하더라도 최대감 일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해결해 주었던 거죠. 달구는 급하게 해담을 찾아갔습니다. 해담, 어서 짐을 싸게.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요? 나중에 다 말해주겠소. 지금은 시간이 없소이다. 그리하여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옮기고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달구는 머리도 영리하여 사리 판단에 능통하였죠. 또한 최대감한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서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감님이 야담과 추나집을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다면 더 좋아하시겠지? 달구는 해담에게 추나집에 야담을 쓰게 하였던 거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대감의 소장품으로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달구는 다 만들어진 야담책을 따로 준비한 기와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 서재를 만들어 놓고 야담책을 보관하였죠. 최대감의 부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는 최대감이 정신을 차린 듯 하여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대감은 친구 집에 갔다 온다며 길을 나섰답니다. 최대감이 도착한 곳은 야담책이 보관되어 있는 기와집이었죠. 최대감이 서재에 들어가니 야담책이 쪼르륵 줄지어 어서 봐달라 빛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은 첫 번째 야담책을 펼쳐보았죠. 헌데 그림 위에 야담이 써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림은 아름다운 여인이 속적삼을 입고 요염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바라보고 웃는 듯 하였습니다. 최대감은 흥분이 되어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죠. 오라, 연호비를 사랑한 대감이라. 제목부터가 마음에 드는구나. 그림하고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게 해주다니. 달구 이놈이 아주 기특한 일을 하였구나. 최대감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야담을 읽었습니다. 허나 너무 흥분이 되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기생집을 급하게 찾아가 기생 월양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최대감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하늘 끝까지 느꼈던 거죠. 최대감은 그렇게 부인의 눈을 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달구는 급하게 전달할 것이 있어 해담을 찾아갔답니다. 해담 자는가? 급하게 전달할 것이 있어 왔네. 해담 부엌에 있는 것인가? 부엌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와 안을 보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부엌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구는 처음으로 여인의 봉긋한 봉우리를 보니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달구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자신도 사내이기에 당연하다 생각을 하였죠. 그리하여 좀 더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여인의 살결에서 빛이 나는구나. 만져보면 어떤 느낌일까? 달구는 더 이상 보고 있다가는 부엌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달구는 여인이 목욕을 마치면 해담을 다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부엌에서 목욕 다 마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여인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해담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구는 너무 놀라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답니다. 분명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달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달구는 급하게 전달할 것이 있어 둘만의 시간이 깊어지기 전에 해담을 불렀습니다. 해담 자나? 아니요. 들어오시오. 그리하여 조심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방에는 해담만 있을 뿐 여인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방금 목욕을 하고 나오니 이리 개운할 수가 없네. 달구는 너무 놀라 해담을 넋놓고 보기만 하였답니다. 달구의 심장은 목욕한 여인이 해담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정신없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해담이 여인이라니 여인의 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내고 있었구나. 달구는 이제 해담이 사내가 아닌 여인으로 보였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담을 잘 보살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죠. 달구는 최대감에 전달하라는 말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달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온통 해담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렇게 달구의 심장에 사랑의 새싹이 자라났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달구는 최대감 심부름으로 해담의 집에 왔습니다. 달구는 춘화집의 대감마님이 부탁한 내용을 하나하나 말을 해줘야 하는데 춘화집을 보며 해담과 마주볼 자신이 없었답니다. 허나 해담이 보고 싶어 일단 방으로 들어갔죠. 헌데 해담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달구의 얼굴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구, 어디 아픈 것이오? 얼굴에 열이 있어 보이는군. 아니요. 아프지는 않소.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내인지 아시오? 딱 봐도 잘생기고 건강하게 보이오. 해담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환하게 웃었죠. 달구는 해담의 미소를 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일단 밖으로 나와 물도 마시고 마당에서 뜀박질도 하고 뜨거워졌던 몸을 식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듯하여 방으로 들어가니 해담이 졸고 있었던 거죠. 달구는 그런 해담이 미치도록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였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듯하군. 달구는 문을 조용히 닫고는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최대감이 직접 보고 말을 하겠다며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해담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내일 일찍 다시 오시지요?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나를 오라 가라 하는 것이냐? 최대감은 달구를 밀치고 해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담 이보게! 내가 왔소! 잠은 내일 낮에 자고 작업이나 마무리하시게! 해담은 졸린 눈을 비비며 팔딱 일어났는데 달구 눈에는 해담의 모습이 가엾기만 하였습니다. 달구는 처음으로 최대감한테 불만이 생겼답니다. 해담은 졸린 눈을 하고는 최대감이 얘기하는 것을 적고 있었죠. 헌데 해담이 너무 졸렸던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대감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담이 졸고 있으니 화가 났던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졸고 있구먼. 달구는 당장이라도 화를 낼 것 같은 최대감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최대감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는 해담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구야, 내 눈은 속일 수가 없단다. 이 아이는 여인이 아니더냐? 대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놈아, 너는 모르지만 매일 여인과 함께한 나는 딱 보면 아는 것이 있느니라. 달구야, 너는 밖에 나가 있거라. 대감님, 밤이 깊었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어서 나가지 못할까?
달구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답니다. 달구는 최대감이 해담한테 할 짓을 생각하니 끔찍했죠. 그리하여 최대감을 어떻게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만 했습니다. 헌데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최대감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 마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감님,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빨리 말을 하거라. 대감님이 밤늦게 들어오지 않으시면 마님께서 사람을 풀어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냐? 해담한테는 오늘 일 알리지 말거라. 내가 아주 좋은 것을 찾았구나. 최대감은 기분이 좋았던지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달구는 최대감의 웃는 얼굴을 보니 속에서 화가 솟구쳤죠. 달구는 잠을 자려고 이불에 누웠는데 해담이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달구는 늦은 밤이었지만 해담을 찾아갔답니다. 해담은 글을 쓰는지 불을 켜놓고 있었죠. 해담 자는가? 누구시오? 나 달구일세.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인가? 들어오시게. 달구가 방에 들어가 보니 해담은 야담을 쓰고 있었답니다. 해담, 자네는 언제까지 야담을 쓸 계획인가? 해담은 달구를 쳐다보았는데 왠지 자신을 걱정하는 듯 보여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한테는 아픈 누이가 있다네. 누이의 병이 낫는 날 난 야담을 그만 쓸 것이네. 허나 거의 가능성이 없기에 평생 써야 할지도 모르겠군. 해담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해담, 잘 듣게나. 최대감이 자네가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해담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붓을 놓쳤답니다. 혹시 제가 여인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지요. 최대감도 알게 되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만 이곳을 떠나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도망을 간다면 제 오라버니는 죽습니다. 전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달구는 해담의 처지가 자신 못지않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나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해담, 낭자의 이름은 무엇이오? 저는 홍설이라 합니다. 참 얼굴처럼 아름다운 이름이요. 홍설은 달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사내입니다. 당신을 여인임을 알고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낭자와 도망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낭자는 최대감을 잘 모릅니다. 한번 찍은 여인을 품지 못한다면 품을 때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홍설은 달구의 말을 듣고는 겁을 먹은 사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떨고 있는 홍설을 안아주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낭자, 놀라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홍설을 자신의 커다란 품에 담았습니다. 홍설은 순간 놀랐지만 달구의 품이 따뜻하여 홍설의 떨리는 몸이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죠. 달구는 홍설을 안고 말을 하였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홍설낭자를 지켜내겠습니다. 홍설은 의아한 표정을 하며 달구를 쳐다보았죠. 달구는 자신을 귀엽게 올려다보는 홍설한테 입맞춤을 하였답니다. 홍설은 갑작스러운 달구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구,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이것이 내가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요. 내일이면 최대감이 찾아옵니다. 그 전에 낭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찰진 소리가 찰싹 났던 거죠. 홍설은 있는 힘을 다해 달구한테 싸대기를 날렸답니다. 달구는 싸대기를 맞고 나서야 낭자, 미안하오. 내가 마음이 급하여 잘못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허나 절차 없이 이렇게 첫날 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네, 절차라면 오늘 정한수를 떠놓고 혼례식을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남자로 살면서 혼인을 꿈꿔보지도 못하였지요. 헌데 나의 사정을 아는 달구라면 혼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구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 우물로 뛰었습니다. 이른 새벽 하늘은 고요했으며 우물에서 물을 뜨는 소리만 들렸죠. 달구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헌데 홍설이 여인의 한복으로 갈아입고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구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한수 앞에서 혼례식을 하였죠. 달구는 홍설한테 천천히 다가가 소중히 안았답니다. 달구의 몸은 달아오를 만큼 달아올라 있었으며 홍설은 처음 사내의 입맞춤에 심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달구는 홍설의 옷고름을 떨리는 손으로 풀었습니다. 남장을 할 때는 몰랐는데 홍설의 살결은 우윳빛이었죠. 달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답니다. 홍설은 달구의 어깨를 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커서 미안하오. 허나
앞으로 큰 것이 좋을 것이요. 달구는 홍설이 너무 어여뻐 여기저기에 입 도장을 찍었죠. 부인, 이제 이곳은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서방님, 몸 조심하세요. 새벽이 밝아 최대감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구의 뒤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최대감의 부인이 고용한 살수이었던 거죠. 살수는 해담이 홍설이라는 것과 달구와 홍설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답니다. 살수의 목적은 해담을 죽이는 것이었죠. 살수는 더 날이 밝기 전에 홍설을 처리하기 위해 마당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홍설은 남장으로 바꿔 입고 짐을 싸서 방문을 나오고 있었죠. 헌데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홍설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최대감이 마당에 서 있었으니까요. 최대감님께서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못다한 것을 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눈을 뜨자마자 왔느니라. 지금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여 집에 다녀와야겠습니다. 해담아, 나도 너무 급하단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최대감은 엉큼한 얼굴 표정을 하고는 해담의 앞을 막아 섰습니다. 살수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최대감으로 인해 다시 기회를 보고 있었답니다. 해담은 달구한테 들었던 얘기를 생각하니 최대감이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담은 최대감을 밀치고 무조건 달렸죠. 헌데 해담이 뛰어간 곳은 길이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최대감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숨끝에 들려오는 소리는 웃음이 섞여 있었던 것이었죠. 해담은 그 소리가 소름이 끼쳤답니다. 해담아, 내가 여인이더구나. 어찌 그리 감쪽같이 속였느냐. 이제 해담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야담으로 쓰면 되겠구나. 이곳을 보거라. 아무도 없는 절벽에서 너와 나와 단둘이 정을 나눈다면 야담 이야기가 어찌 써지겠느냐.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느냐. 내가 쓰고자 하는 야담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멋이, 너는 써야만 할 것이다. 해담은 최대감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뛰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최대감은 육중한 몸으로 해담을 덮쳤죠. 해담은 몸부림을 쳤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대감의 뒤통수를 누군가 내리쳤답니다. 바로 살수이었던 거죠. 살수는 기절한 최대감의 몸을 발로 밀었습니다. 해담은 내려다보는 사내를 보았는데 딱 봐도 일반인은 아니라 생각을 하였답니다. 해담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겨줄 수는 없지. 살수는 칼을 꺼내 해담을 내리쳤습니다. 해담은 조용히 눈을 감았죠. 한편 달구는 최대감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순아, 대감님 못 봤냐? 밥하려 나왔는디. 급하게 나가시던디. 달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달구는 있는 힘을 다해 해담한테 뛰어갔습니다. 방에 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으로 간 듯하여 해담의 집으로 찾아갔죠. 헌데 집에도 해담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달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어디에 있는 것이요? 달구가 헤매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최대감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죠. 대감님, 해담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나한테 해담을 물어보는 것이냐? 혹시 해담한테 가지 않으셨습니까? 최대감은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감이 일어나 보니 해담은 없고 해담이 있었던 자리에 피가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최대감은 해담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안전한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나를 부축하거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구나. 그렇게 최대감과 달구는 집으로 갔죠. 최대감은 해담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리가 아프지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누워 있었죠. 마님은 아파서 누워있는 최대감을 보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대감이 아파서 누워있으니 쌤통이구먼. 그나저나 해담을 처리한 걸까? 마님은 해담을 처리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속이 편해질 것 같았답니다. 한편 살수는 해담을 들쳐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었죠. 살수는 방으로 들어가 해담을 방에 눕혔답니다. 그곳은 살수가 잠시 은신하는 곳이었습니다. 살수는 바위에 앉아 손에 있는 쌍가락지를 보고 있었죠. 이것은 내가 해주한테 준 것인데 왜 해담이 가지고 있는 거지? 해주는 살수가 연모한 아씨였습니다. 살수의 이름은 덕일이었죠.
신분의 차이로 서로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애틋했답니다. 덕일과 혜주아 씨는 물레방앗간에서 만나 결국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혜주아 씨의 부모님은 덕일이를 멍석마리를 하여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는 동구 밖에 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혜주아 씨는 가난한 양반한테 아무도 모르게 시집을 가게 되었죠.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살수 덕일이는 쌍가락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담을 깨웠죠. 해담은 너무 놀라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이 쌍가락지를 누가 준 것이냐?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물입니다. 어서 주셔요. 살수의 심장은 찢어지듯이 아파왔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해주이십니다. 살수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주아 씨,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살수는 혼란스러웠죠. 해담아, 난 혜주아 씨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 안심하거라. 혜주아 씨의 따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너를 안전하게 보살폈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최대감 마님이 알게 된다면 또 다른 살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이곳 아닌 다른 곳에는 절대 가지 말거라. 내가 잠시 마을에 다녀오겠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달구라는 머슴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달구가 걱정을 할 것이니 달구를 데리고 와주세요. 그래? 혼인을 하였느냐? 나보다 낫구나. 살수는 확인할 것이 있어 해담이 살았던 동네로 갔죠. 그리고는 지나가는 안악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이 집에 혜주마님이 살았습니까? 그랬다오. 혜주마님이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셔서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구먼. 혜주마님한테 딸이 있었습니까? 그럼 어여쁜 홍설아 씨도 혜주아 씨를 닮아 마음씨가 비단결 같았구먼. 혜주마님은 홍설아 씨가 8살에 돌아가셨지. 헌데 홍설아 씨는 이 집 나리의 씨가 아닌 것 같았구먼.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시집 와서 얼마 안 되어 배가 불러왔단께. 시기를 봐도 절대 배가 불러올 수 없는 시기였구먼. 홍설은 살수의 딸이었던 것이었죠. 살수 덕일이는 자신한테 딸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 올랐답니다. 살수 덕일이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해담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증거를 주거라. 최대감님이 아실 겁니다. 절벽 위에서 해담하고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사실이더냐? 네, 살수 덕일이는 마님이 던져준 돈을 챙겨 아무도 모르게 달구를 만났습니다. 자네가 달구인가? 당신이 해담을 죽였다고? 해담을 살려내, 이놈아. 난 우리 해담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달구는 해담이 죽은 줄 알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수 덕일한테 있는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죠. 살수는 달구의 심정을 알지만 사실을 말해주기에는 너무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기절을 시켰죠. 살수는 달구를 들쳐업고 산속으로 갔답니다. 허나 너무 무거워 중간에 던져 내려놓았습니다. 달구는 정신이 돌아오는지 소리치며 살수를 죽이려고 덤볐죠. 살수는 칼집으로 한 번 팼습니다. 달구는 힘없이 픽 쓰러졌죠. 너는 홍설이 낭군이냐? 그렇다. 홍설은 살아있으니 그만 좀 흥분하거라. 정말이냐? 우리 부인이 살아있어? 그러니 조용히 나를 따라오거라. 그리하여 두 사람은 홍설이 있는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홍설아, 부인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오? 서방님, 많이 놀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 놀란 마음을 위로하며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살수 덕일이는 헛기침을 하고는 자신도 있음을 알렸죠. 이제 우리가 복수를 할 차례이다. 헌데 당신은 마님이 해담 죽이라고 고용한 살수가 아니오. 처음은 그랬지. 헌데 지금은 나도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네. 그 이유가 무엇이오? 그것은 다음에 말해주겠네. 난 최대감의 재물을 빼서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할 것이다. 달구는 나를 도와주겠나? 당연하지요. 나한테 계획이 있네. 해담은 죽은 사람이니 여기에 있거라. 해담은 죽었지만 홍설은 살아 있습니다. 부인, 최대감은 당신을 알고 있어. 그러니 안전하게 여기에 있어요. 아니, 홍설로 아니 된다면 다른 이름으로 그놈한테 복수를 할 것입니다. 홍설의 고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집 센 것도 혜주아 씨를 닮았군. 살수는 자신의 딸을 보고 귀여워 핏이 굳었죠. 며칠 후 해월당에 야담을 쓰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에 대감들은 해월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최대감이 집에만 있다 보니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달구가 조용히 최대감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최대감님, 이렇게 집에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월당에 야담을 쓰는 향이아 씨가 오셨다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이냐? 어서 앞장서거라. 최대감은 해담이 죽어 새로운 야담을 못 보고 살아 삶이 재미가 없었는데 새로운 야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은 달구와 함께 애월당으로 급하게 갔답니다. 최대감은 몰려온 대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무작정 10마지 땅 문서를 내놓고 모든 야담을 사겠다며 말을 하였죠. 허나 몰려든 대감들은 노발대발하며 최대감한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최대감님, 야담을 쓰는 향이아 씨의 글은 한양에서 알아주는 야담이었지요. 이런 반문서로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향이 아씨가 한양에서 오신 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면 되겠느냐? 돈이 꽤 있다는 대감들이 다 모인 듯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독점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땅에 몇 마지로 독점 계약할 것인지 말해주세요. 난 5마지. 최대감이 코웃음을 짓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난 10마지. 난 12마지. 난 15마지. 최대감은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난 20마지. 난 30마지. 어떤 대감이 30마지를 부르니 최대감은 긴장이 되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난 35마지요. 그렇다면 난 40마지 합시다. 아니,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한두 명이 차례대로 떨어져 나가고 단 2사람만이 남았죠. 난 45마지요. 최대감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제발 이쯤에서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향이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어여쁘게 화장을 하고는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최대감은 향이를 보는 순간 뿅하고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렇게 어여쁜 여인은 처음이구나. 내가 독점을 해서 첩으로 드려야겠다. 향이를 첩으로 만든다면 땅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더냐. 최대감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모든 땅을 준다고 해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난 50마지요. 난 60마지.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럼 난 70마지요. 그럼 난 100마지요. 아이, 내가 졌어. 최대감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대감님이 이겼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살수 더 기리는 계약서를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향이한테 가봐야 되겠소. 최대감님, 모든 일에 절차가 있지요. 우선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쓰지 않으시고 가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 무슨 그런 계약이 다 있어. 계약서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향이아 씨는 계약이 성립이 되고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최대감님만을 위한 야담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최대감은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는지 신통방통했죠. 그렇다면 알았소. 그리하여 최대감은 10장의 문서에 자신의 이름과 손바닥을 그렸습니다. 최대감은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이름을 썼죠. 최대감은 기분 좋게 계약서를 가지고 집으로 갔답니다. 대감님, 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까? 보나마나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느냐. 계약서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최대감은 귀찮다는 듯이 달구한테 주었습니다. 달구는 미리 계약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능청스럽게 말을 하였답니다. 대감님, 이것 보셨나요? 내일까지 100마지를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을 50마지를 줘야 합니다요. 내일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더냐. 네, 대감님. 늦은 저녁이 되어 달구가 최대감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최대감님, 애월당에서 향이아 씨가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다며 애월당으로 잠시 오실 수 있으시면 오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냥 가라고 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느냐. 어서 가자. 대감님 혼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없고 대감님도 없으시면 마님이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옳지, 그렇지. 나만 갔다 오마. 대감님, 너무 늦지 않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최대감은 신이 나서 애월당으로 향했습니다. 최대감은 애월당에 도착을 하여 향이를 찾았죠. 향이는 어디 있느냐? 향이아 씨는 좀 전에 최대감님을 기다리다가 안 오셔서 집으로 가셨는데요. 아이고, 내가 빨리 온다고 왔는데 걸음이 늦었나 보군. 그래, 내일 다시 오겠네. 조심히 돌아가셔요. 최대감은 향이를 못 본 생각보다는 자신을 불러준 것에 기분이 좋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대감은 내일을 향이를 만날 생각에 일찍 잠을 잤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최대감은 일찍 일어났답니다.
최대감은 빨리 땅 문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안방으로 갔습니다. 부인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리하여 일단 땅 문서가 있는 상자를 들고 나와 무조건 대문으로 뛰었답니다. 달구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고는 최대감 뒤를 쫓았습니다. 대감마님,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놀랐지 않느냐? 잘 왔다. 이것을 들어라. 달구와 최대감은 애월당으로 갔습니다. 향이야, 내가 왔다. 어서 나와 보거라. 대감님, 백마지 땅 문서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당연하지, 이것이다. 최대감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 보였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그 상자 안에는 문서가 아무것도 있지 않았죠. 최대감의 얼굴은 너무 당혹스러워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마누라가 어디에 숨겨놓은 것이야. 잠시만 집에 다녀오리다. 최대감은 집에 도착하여 안방으로 들어갔죠. 마누라, 땅 문서 어디에 놓은 것이요? 땅 문서라니요. 그 상자에 있지 않아요. 무슨 소리요? 아무것도 없지 않소. 최대감과 부인은 온 방을 뒤지며 땅 문서를 찾았답니다. 헌데 어디에도 없었죠. 최대감은 방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 망했소. 대감 관아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겠소. 어서 가십시다. 최대감의 부인은 서방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알 리가 없었죠. 최대감은 정신을 잃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애월당에서 사람이 여러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서를 부인한테 보여주며 50마지의 땅을 내놓으라 하였죠. 무슨 계약서가 이런 것이 다 있다는 말이요? 최대감이 직접 보고 계약을 한 것이요. 달구야, 어서 와보거라. 너도 이 내용을 아는 것이냐? 저도 대감님한테 계약서 내용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헌데 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마님은 울분을 토해내며 방바닥을 치며 울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달구는 생각을 하였죠. 마님, 땅 문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제 마님과 최대감 차례입니다. 그리하여 최대감과 마님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쫓겨나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불행한 것은 아들과 며느리한테 눈칫밥을 먹으며 남은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한편 달구와 홍설 그리고 살수 덕일이는 깊은 산속 초가집에 앉아 말을 하였답니다. 이 재산은 모두 너희들이 가져가거라.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혹시 덕일이십니까? 어찌 내 이름을 아는 것이냐?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상가락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덕일이라는 분이셨다고요. 살면서 이 상가락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 아버지이라고요. 홍설은 울면서 일어나 살수 덕일한테 절을 하였답니다. 덕일은 자신의 딸도 못 알아보고 죽일 뻔한 것을 생각하면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었구나. 미안하다. 딸인 줄도 모르고 아비가 되어 너한테 못된 짓을 할 뻔하였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살수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셔요. 고맙다. 딸아. 그리하여 세 사람은 최대감의 집과 땅을 다 처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 대궐 같은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당연히 아프신 오라버니와 아버지도 모셨죠. 오라버니는 유능한 의원들로 인하여 병이 나았으며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살수 덕일이는 홍설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아담한 기와집에서 살았죠. 또한 달구는 틈만 나면 홍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홍설은 그런 서방이 너무 좋았습니다. 더 좋은 것은 서방의 커다란 몽둥이였던 거죠. 그리하여 달구와 홍설은 밤이고 낮이고 틈만 나면 서로를 열심히 사랑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